여러분 안녕하세요. 100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조국혁신당 그동안 혁신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명뿐이었죠. 권한이 없어서 절차가 필요해서 나서면 사당화라서 국민의 눈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죠. 팩트는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당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 피해자는 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비대위가 구성됐지만 사후 약방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울며 탈당한 강미정 대변인에게 돌아오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 3차 가해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강 대변인이 네 하고 냉큼 돌아오기 기대라도 한 겁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절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치부한 거죠. 리더의 진짜 실력은 바로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면 후 조국이 보여준 건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조국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죠. 피해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조국 혁신단도 끝입니다.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혁신 간판을 떼고요. 조국당이라 부르십시오. 진정한 책임과 쇄신 없는 조국혁신당,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혁신 없는 조국당의 미래는 없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코너가 드디어 시작인데요.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해안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정규재의 시선 바로 출발합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뉴스토마토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건가요?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친절하고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한 주도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생님의 그런 날카로운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취임부터 좀 가볼게요. 이제 예. 정부 취임 100일이 지나서 정말 많은 대통령들을 받고 취임 100일도 수없이 보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이재명의 취임 100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뭐 무척 바빴던 것 같은데 네. 또 본인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죠. 밤낮 없이 일하는 분이어서 본인은 무척 바빴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우리 정치는 뭐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 대통령만 바빴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는 말하자면 매듭지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중도실용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마는 네. 문재인이 이기로 점점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정책의 전환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아직 모습이 없다. 구체화되지 않고 네.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정책의 전환이 속도가 느리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역대 정부들이 원래 속도가 좀 이거는 그냥 관료라던가 여러 가지 관행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별히 더 느리게 보이시는지요? 상상력의 부족 문제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 소위 진보 그룹 또는 민주 진영의 상상력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은 뭐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그렇죠. 노력들을 본인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성과가 없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분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네. 전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 머리만 바쁘고 손발이 좀 따라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네.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쪽은 뭐 전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타임지 기자회견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전혀 못 나가고 있죠. 내란 사태도 계속 답보 상태죠. 네. 또 민주당 말하자면 국힘당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느냐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행히 그 자리에 재건은 아니네요. 계속 머물러 있죠. 네,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군요. 답보 상태고 내란 사태도 지금 계속 특검이 문제만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지 매듭이 지어지는 게 없죠. 네. 뭐 적어도 이런 복잡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걸까요? 아니 저 민주당의 전략인 것처럼 보이죠. 아, 이 상태가 네.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의 전략인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네. 매듭이 안 지어지잖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꿈쩍 안 하고 있고 네. 내란 재판은 도대체 저게 1심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궁금하고 네, 맞습니다. 모든 뭐 정치의 모든 국민들이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들은 짜증스럽죠. 네, 맞습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뭐든지 예. 좀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기에 네.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그 점수 스케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60점 넘으면 낙제는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글쎄요. 저로서는 뭐 만족의 측면도 있고 불만족의 측면도 있어서 네. 뭐 그저 판단하기 좀 어렵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언제라도 어느 쪽으로 기울 수 기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점수를 주기는 좀 사람마다 스케일이 다 다르죠. 네. 선생님의 스케일이 궁금해서요. 아니 내가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스케일이 다 다른 거죠. 아, 그 예. 자체도. 저는 예를 들어 7점이다 그러면 네. 10점에 7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기준은 8점 정도 돼야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케일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분은 뭐 10점 만점에 7점이면 아, 후하게 줬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각자의 네. 기준이 네, 좀 스케일이 다른 것 다 같습니다.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타임즈랑 인터뷰를 대통령이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에는 사실 요미우리랑 인터뷰를 해서 좀 네.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내용에서 대통령 스스로 가장 네. 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됐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터뷰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민주주의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민주주의가 회복 안 네. 되고 있다. 12.3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쿠데타, 예. 그 군경 쿠데타의 말하자면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쿠데타는 정돈이 된 것 같은데 예. 그 쿠데타 사건을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 예. 하는 문제는 오리무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죠. 예.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법부 독립 논쟁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민주당은 뭐 전혀 이 사태를 매듭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국힘당도 전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가 진전되고 있다. 그거 못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은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나 생활이잖아요. 민생. 근데 사실 본인 배지가 중요해서 뭐 지금 과거가 청산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적대적 공생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적대적 공생은 어떤 결과로서 표출되는 것이 그렇게 표출될지는 몰라도 네. 그 동기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에 있어서 적대적 공생은 아닐 겁니다. 네. 서로가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출구를 못 찾고 있는 허둥대는 어떤 과정이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질서정연한 상태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아, 제가 예. 너무 출구를 못 과대평가. 찾고 있을 뿐이죠. 아. 국민의힘당도 출구를 못 찾고 있을 뿐이고 또 민주당도 그 강경 드라이버의 목소리만이 관철되고 있어서 네.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강 고도라서 이걸 너무나 좋게 이제 해석하면은 아 전략적으로 서로 배치가 중요하니까 적대적 그래 안 공생 봅니다. 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아직도 네.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 질서가 순조롭게 정치권의 일상 속에서 회복되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교착 상태, 서로 예. 출구를 못 찾아서 갈등하고 내연하고 있을 뿐이지 무슨 그게 어떤 전략이 있어서 뭐 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름다운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이번에 타임즈 내용 중에 보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는 좀 너무 많이 엄격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엄격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네. 뭐 엄격한 것은 아니고 네. 거칠고 예의 없고 거칠고 예의 네. 없고. 아주 터프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네. 저는 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또는 일본 등등 뭐 유럽 등등에서 미국은 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은 제국 체제로 바뀌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국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뭔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처럼 네. 제국 세금이라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을 뿐이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내놔라는 거칠고 예의 없고 미국답지 않고 깡패 같은 네. 그런 요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다 하고 지금 대통령이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일본이 어떻게 서명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자세한 모르고 내용은 있습니다. 모르죠. 예. 그런데 아마 미국이 거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예.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가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한미 동맹이라기보다는 미국은 명령하고 착취하고 네. 제국세를 걷고 그 굉장히 트럼프 이 행정부는 그 반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도 미국으로 옮겨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국제 수지는 균형되게 가져가자 이런 모순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 트럼프 정부의 어떤 뭐 무질서한 또는 무지한 네. 또는 경제적으로 무식한 그런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는 중이어서
뭐 아직까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는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떻든 결론이 조기에 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뭐 바라건대는 미국이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처리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트럼프가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죠. 그게 우리들이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던가 대영 제국의 몰락이 어떤 한 궤로 지금 미국의 형태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다른 뉴스 접했을 때 제가 놀랐던 게 어떤 보수 매체라던가 네. 국민의힘에서 왜 3,500불 이거 사인 안 했냐? 네. 왜 관세 15% 서명 안 했냐? 일본을 바라면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국가를 팔아먹은 역적이다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가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소위 그 국힘당을 비롯한 한미 동맹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단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죠. 그것은 네. 국힘당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고 예. 소위 우리나라의 범보수권에도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극우화하고 있다고 하는 네, 일부 네. 정치 세력에도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그건 잘못된 거고 예. 일종의 뭐 지나가는 불만 세력의 불만 표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떤 의미로거나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를 이용해서 예. 이재명을 혼내자 하는 식의 그 기본 구도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사정으로 정책을 또는 정치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네, 뭐 그런 거는 근데 저는 뭐 어떤 종류의 페이드아웃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예. 국민 일반의 이익과 일치시켜 갈 수 있는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말하자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외세 의존적 태도들을 놀랍게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저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빨리 국민의힘이 국민 당의 이익과 국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일치시켜 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해법을 못 찾으니까 일부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소위 그 미국의 보수 세력과 뭔가 일치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처럼 환상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 한심한 얘기하셨으니까 그죠, 너무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셨으니까 외세 의존적 네. 태도가 미국의 힘을 비른다. 이게 그러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보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 계속 보수 기독교에 손을 내밀면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러한 사실 보수라 함은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국가 보수나 뭐 진보는 이제 개혁 변화를 추구하고 하지만 이게 방법은 다르지만 보수와 진보의 같은 점은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의 각자의 방법만 다른 것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 민주당이 그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자면 그럴까요? 국힘의 외곽 세력을 이루고 있는 예. 어떤 힘의 원천이 기독교에 있다고 보는 것은 뭐 예. 좋습니다만 네네. 그 기독교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공세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그 국힘과 그 일부 극우적 예. 성향을 갖는 보수 집단을 예. 결합시키는 네. 더 그런 그 어떤 부정적 패턴의 행동 구조에 밀어넣는 네. 그런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국힘 민주당이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그 전국 운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뭐 정광훈이라든가 뭐 전환길이라든가 그 극우로 상징되는 사람들과 네. 아니면 보수 기독교 중에서도 극우 뭐 소년부 목사라든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뭐 통일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와 같이 결합해서 어떤 주류 정치권의 승인을 받은 극우와 이런 결탁, 탄생을 예고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뭐 그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탄생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낡은 것의 표현이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 일부 기독교 우파 그룹 내에는 그런 강경한 네. 그런 어떤 극우화하려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고 네. 만일에 그 세력들이 극우화를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정치권에서 소수파로 전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적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전국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라기보다는 네. 점점 극우화하면서 국민 전체의 선택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소수화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네. 네. 그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수의 장점 저는 품격이 있다, 원칙이 있다, 철학이 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발언들.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네. 거기 송원석 대표가 지금의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가 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나경원 의원은 뭐 나 5선이야.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런 발언들을 한다거나 뭐 박지원 의원에게 박규택 의원이 뭐 문제점 남편 나경원 의원의 법원장이지 않냐. 법사위 간사 부적절하지 않냐 하니까 뭐 당신 사모님은요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나신 분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나날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걸 추적하고 있지도 않고 네. 보고 보고 있지도 않고 네, 사실 듣고 있지도 않아서 어떤 배경에서 네. 어떤 스킴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웃기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진정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가 맞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제 방향을 정말 잃었나라는 이제 의구심과 회의감이 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 반사적 어떤 용기를 추동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악마화하기만 하면 우리 당은 어째도 좋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논리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을 악마화하면 민주당은 뭘 해도 좋죠. 예. 민주당을 악마화하기만 하면 국힘당은 뭘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가 그런 과정의 자기 강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힘당의 일부 진영에서는 최근에 이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라고 네. 하는 명분으로 이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도 정당했다고 하는 식의 그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위험한 그쵸. 그런 그 극단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당화돼 그 그룹 안에서 정당화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거죠. 예. 저 악마들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좋다. 고 하는 어떤 자기 정당화의 과정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국민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할 만한 보수의 타락 현상. 예. 또 민주당은 그 보수와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라든가 나라 걱정은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어 죽겠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정청래도 그 국힘당하고 매일 싸우는 게 너무 재미있고 엔돌핀이 팍팍 돋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국정을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싸울 일이 있고 어제도 싸웠고 우리는 내일도 싸울 거기 때문에 국정은 뭐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체가 어디로 가는지는 상상할 이유도 없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흥분과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저주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뭐 딱한 일입니다. 예,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도 양 진영의 소용돌이처럼 몰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네.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에 관철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없다면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바로 노회찬 의원의 말에 떠오르는. 피눈물 안 나요. 안 나요? 그 국민들도 엔조이하고 있죠.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고상하게 이제 그런 비판을 하면서도 그 광분에 동참하고 공격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그걸 엔조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라서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사면 후의 행보가 이게 그 성비위 그 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전혀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념과 정강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말 정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혁신당의 미래까지 전제지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정규재 주피님 모셨는데 앞으로도 정규재 시선으로 날카로운 대한민국 사안들 같이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정규재 주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